그 사람은 제 이름도 몰랐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저는 안심이 됐어요. 스위스 왕실급 상속녀였던 그녀가 하루도 빠짐없이 한국 시내버스를 탄 이유, 그 남자 때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엘리제 라우버라고 합니다. 스위스에서 온 33살 여성이고요.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어요. 저는 스위스의 다이아몬드 회사를 운영하는 집안의 상속녀입니다. 어려서부터 사람들이 저에게 접근하는 이유가 돈 때문이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을 믿지 않게 되었고 감정 표현도 서툴러졌죠. 사실 저는 스위스에서도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회사 파티에서, 비즈니스 미팅에서, 사교 모임에서 모두 완벽하게 예의를 차리고 적절한 미소를 짓고 필요한 말들을 했죠. 하지만 그런 만남들 후에는 항상 공허함이 남았어요. 마치 연극을 본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느꼈던 감정은 항상 경계였어요. 이 사람이 나에게 친절한 진짜 이유는 뭘까? 내가 가진 것 때문에 접근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진짜 친구를 사귀는 것도, 누군가를 진심으로 믿는 것도 어려웠어요. 심지어 연인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몇 번의 연애 경험이 있었지만 상대방이 저에게 관심을 보일 때마다 나 자체를 좋아하는 걸까? 아니면 내 재산을 보는 걸까? 하는 의심부터 들었거든요. 그래서 관계가 깊어질수록 오히려 더 멀어지곤 했어요. 2024년 가을, 저는 회사 업무차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파트너 회사와의 계약 건 때문이었는데 원래는 일주일 정도만 머물 예정이었어요. 하지만 계약이 복잡해지면서 한 달 가까이 머물게 되었죠. 한국에 와서 가장 놀란 건 사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스위스에서는 항상 누군가 저를 주시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한국에서는 아무도 저에게 관심을 갖지 않더라고요. 물론 외국인이라 가끔 시선을 받긴 했지만 그것도 잠깐이었고요. 회사에서는 당연히 전용차를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걸 거절했어요.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겠다고 했죠. 왜였을까요? 저는 평생 누군가의 시선과 관심 속에서 살았거든요. 항상 조심스럽게 완벽하게 행동해야 했고요. 하지만 한국의 지하철과 버스에서는 그냥 한 명의 승객일 뿐이었어요. 그게 너무 자유롭게 느껴졌거든요. 그렇게 저는 매일 아침 호텔에서 나와 시내버스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7호선 버스였는데 강남구 호텔에서 출발해서 중구에 있는 회사까지 가는 노선이었어요. 출근 시간대라 항상 붐볐지만 저에게는 그마저도 새로운 경험이었죠. 처음 며칠은 그저 창밖만 바라보며 지냈습니다. 한국의 아침 풍경이 신기했거든요. 빠르게 스쳐가는 건물들, 분주한 사람들의 모습. 모든 게 스위스와는 달랐어요. 그런데 사흘째 되던 날 저는 뭔가 다른 걸 느꼈습니다. 버스 기사가 매일 똑같은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전까지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는데 그날은 왜인지 기사석 쪽을 유심히 보게 되었죠. 정승호라는 이름표를 단 그 사람은 36살 정도로 보이는 남성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지만 말수가 거의 없었어요. 승객들에게 인사할 때도 고개를 살짝 숙이는 정도였고요. 제가 처음 그분에게 관심을 갖게 된 건 그분의 작은 습관 때문이었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거울을 먼저 닫고 운전대를 잡는 사람이었거든요. 매일 아침 버스 운행을 시작하기 전에 백미러와 사이드미러를 정성스럽게 닦는 모습을 봤어요. 처음에는 그냥 성실한 사람이구나 생각했어요. 하지만 며칠 더 지켜보니까 다른 걸 느꼈죠. 그분은 거울을 닦으면서 승객들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고 있었어요. 자신의 시야가 조금이라도 가려지면 사고가 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급브레이크를 밟을 때 항상 미리 안내방송을 했어요. 나이 드신 승객이 타실 때는 조금 더 천천히 출발했고 휠체어나 유모차가 있으면 기다려드렸죠. 어느 날은 나이 많은 할머니가 버스 요금을 잘못 계산해서 당황하고 계셨어요. 다른 승객들이 기다리고 있었는데도 기사님은 전혀 서두르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할머니가 천천히 돈을 세실 수 있도록 기다려드리고 부족한 부분은 자연스럽게 넘어가셨죠.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뭔가 뭉클한 감정이 들었어요. 또 다른 날에는 학교에 늦을까봐 뛰어오는 학생이 있었어요. 기사님은 이미 문을 닫으려던 참이었는데
그 학생을 보시고는 다시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학생이 안전하게 자리에 앉을 때까지 기다리신 후에야 출발하셨죠. 저는 점점 그런 모습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일상이지만 왠지 마음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그때까지 사람의 친절을 의심부터 했거든요. 저 사람이 나한테 친절한 이유가 뭘까? 뭘 바라는 걸까? 이런 생각들 말이에요. 하지만 그 버스 기사분은 달랐어요. 저를 몰라도 그냥 모든 승객에게 똑같이 배려하고 계셨거든요. 이 버스 안에서는 정말 달랐습니다. 아무도 저를 알아보지 못하고 제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지도 않았어요. 그저 평범한 승객 중 한 명일 뿐이었죠. 이상하게도 그게 저에게는 큰 해방감이었어요. 특히 기사님의 행동들은 제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계산적이지도 않고 과시적이지도 않았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당연한 것처럼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모습이었죠.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어느새 매일 아침 그분의 모습을 기대하게 되었어요. 그분의 조용하지만 따뜻한 배려가 하루를 시작하는 작은 위안이 되었던 거죠. 이런 작은 순간들이 계속 쌓이면서 저는 점점 이 버스 안의 시간이 기다려지기 시작했어요. 매일 아침 똑같은 루트를 타는 일이 이렇게 설렐 수 있다는 게 신기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다는 걸요. 일찍 나와서 그분이 운전하는 버스를 놓치지 않으려고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저는 스스로에게 놀랐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한 사람을 의식하게 되었을까? 그리고 그분이 저에게 뭘 해준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마음이 편안해질까? 하지만 저는 아직 제 감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한국에서의 일상이 익숙해진 것뿐이라고 생각했어요. 스위스 사람인 제가 이런 따뜻함에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죠. 하지만 그 생각이 완전히 바뀌는 날이 오게 되었어요. 그날은 유독 비가 많이 내리는 아침이었습니다. 10월 말의 차가운 비였는데 바람까지 불어서 우산을 써도 옷이 젖을 정도였어요. 저는 평소보다 조금 늦게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어요. 정류장에 도착하니 이미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두 우산을 들고 있었지만 빗물에 젖은 바닥 때문에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죠. 드디어 7호선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저는 다른 승객들과 함께 버스에 오르려고 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젖은 버스 계단에서 제 발이 미끄러질 뻔한 거예요. 아! 저도 모르게 짧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넘어질 뻔했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가 재빨리 손을 내밀어 저를 잡아줬어요. 바로 정승호 기사님이었습니다. 기사님은 제가 미끄러지는 걸 백미러로 보고 재빨리 운전석에서 일어나 문 쪽으로 다가오셨던 거예요. 그리고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저를 붙잡아 주셨죠. 그분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제가 누군가의 팔에 기대어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기사님은 제가 완전히 중심을 잡을 때까지 기다려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문을 조금 더 넓게 열어두고 말씀하셨습니다. 천천히 타세요. 미끄럽습니다. 그 한마디였습니다. 단순한 한마디였는데 제 마음에는 파문이 일어났어요. 누군가 저를 걱정해주는 목소리를 들은 게 얼마나 오래되었을까요? 저는 천천히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평소 앉던 자리에 앉았지만 마음은 전혀 평소와 같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기사님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천천히 타세요. 그 말 속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를 알지도 못하는 분이 그것도 업무 중에 저를 걱정해 주신 거예요. 아무 데 가도 바라지 않고 말이죠. 버스가 출발하고 나서도 저는 계속 그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기사님의 따뜻한 손길, 걱정 어린 눈빛, 그리고 그 조용한 목소리까지. 모든 게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회사에 도착해서 버스에서 내릴 때 기사님이 다시 한번 말을 걸어오신 거예요. 오늘 비가 많이 옵니다. 조심해서 가세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도 모르게 목이 메어왔어요. 감사합니다. 겨우 그 말만 하고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뒤돌아보니 기사님은 이미 다음 정류장을 향해 운전을 하고 계셨어요. 하지만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저는 일에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회의 중에도 서류를 검토할 때도 계속해서 그 아침의 일을 생각했거든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지금까지 받아본 친절과는 뭔가 다르다는 걸. 사람들이 저에게 친절한 건 항상 뭔가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 버스 기사님은 정말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계셨어요. 그 다음 날부터 저는 더욱 세심하게 기사님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들을 발견했어요. 기사님은 매일 버스를 청소하셨습니다. 운행이 끝나면 승객들이 흘린 쓰레기를 정리하고 바닥을 닦고 창문도 깨끗하게 하셨어요.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도 말이죠. 또 장애인 승객이 타실 때는 반드시 자리에서 일어나 도와드렸습니다. 휠체어를 고정해드리고 안전벨트까지 확인해드렸어요. 그리고 내릴 때도 마찬가지였죠. 어느 날은 임신한 여성 승객이 탔는데 자리가 없었어요. 그러자 기사님은 마이크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목소리에는 강요나 부담감이 전혀 없었어요. 그저 조용한 부탁이었죠. 그리고 실제로 여러 명이 자리를 양보해드렸습니다. 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느꼈어요. 이분은 정말 선한 사람이구나. 그리고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갖고 계시는구나. 며칠 전에는 이런 일도 있었어요. 제가 휴대폰을 버스에 두고 내린 적이 있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버스에 탔는데 기사님이 조용히 제게 휴대폰을 건네주시더라고요. 아무 말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요. 저는 그때 정말 놀랐어요. 어제 두고 가신 거 맞죠? 그 한마디로 끝이었어요. 별다른 설명도 신분 확인도 없이 그냥 돌려주신 거예요. 저는 감사하다고 말씀드렸지만 기사님은 그저 고개만 끄덕이셨죠. 한국에서 분실물이 이렇게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다는 것도 신기했고 무엇보다 기사님이 굳이 제가 누구인지 확인하려 하지 않으신다는 게 인상적이었거든요. 하지만 기사님은 여전히 저와 개인적인 대화를 나누지 않으셨습니다. 아침에 인사할 때와 안전하게 가라고 말씀하실 때 외에는 거의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저는 그게 오히려 좋았습니다. 부담스럽지 않았거든요. 기사님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시면서도 따뜻한 배려를 잃지 않으셨어요. 어느 추운 아침 제가 감기 기운이 있어서 기침을 하고 있었는데 기사님이 조용히 물티슈를 건네주셨어요. 아무 말 없이 그냥 슬쩍 내밀어 주신 거죠. 그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그 작은 배려가 큰 의미였어요. 그런 순간들이 쌓이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이분에게는 정말 다른 의도가 없다는 걸요. 그냥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와 배려를 실천하고 계실 뿐이라는 걸요. 그리고 저 자신도 변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매일 아침 버스에 탈 때 자연스럽게 미소가 지어지고 하루를 시작하는 마음이 전보다 훨씬 가벼워졌거든요. 마치 어린 시절 잃어버렸던 순수한 감정을 되찾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호텔방에서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왜 이렇게 한 분의 작은 행동들이 마음에 남는 걸까요? 그 사람은 제 이름도 배경도 몰라요. 제가 어떤 회사에서 왔는지,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저는 안심이 되더군요. 그런데 기사님은 정말 달랐어요. 저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시는 상태에서도 자연스럽게 배려해 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처음으로 조건 없는 친절이라는 걸 경험했어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평생 찾아왔던 게 바로 이런 감정이었다는 걸. 조건 없는 친절, 진심 어린 배려,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있는 그대로 봐주는 시선.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생겼어요. 제가 곧 스위스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 그리고 이 모든 게 일시적인 감정일 수도 있다는 것. 특히 제가 느끼는 이 감정이 단순한 호감을 넘어서고 있다는 걸 점점 확실하게 알 수 있었거든요. 매일 밤 호텔방에서 하루를 정리하다 보면 어느새 제 생각은 늘 그분으로 향해 있었어요. 내일 아침에는 어떤 작은 배려를 보여주실까? 오늘은 어떤 승객들을 도와주실까? 그런 생각들이 저를 설레게 했어요. 그럼에도 저는 매일 아침 버스를 기다렸습니다. 기사님의 조용한 인사와 따뜻한 배려를 받으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어느새 소중한 일상이 되어버렸거든요. 하지만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될지, 그리고 제 마음이 어디로 향하게 될지를. 그 이후로 저는 매일 아침이 기다려졌어요. 호텔에서 일어나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오늘은 기사님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실까? 였거든요. 이상한 일이었어요.
33살이 되도록 이런 설렘을 느껴본 적이 없었는데 말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고민도 깊어졌습니다. 저는 기사님에 대해 더 알고 싶었어요. 그분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아가시는지. 하지만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스위스에서라면 이런 상황은 있을 수 없었을 거예요. 제가 누군가에게 관심을 보이면 상대방이 먼저 적극적으로 다가왔거든요. 하지만 기사님은 달랐어요. 여전히 정중한 거리를 유지하시며 필요한 말씀만 하셨죠. 매일 아침 버스에 타면서 저는 작은 용기를 내보려고 했어요. 안녕하세요 외에 다른 말을 해보려고 했죠. 하지만 막상 기사님과 눈이 마주치면 심장이 빨라지면서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어느 날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제가 평소보다 일찍 정류장에 나왔는데 기사님이 버스를 청소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승객들이 모두 내린 후 혼자서 좌석을 하나하나 닦고 계시더라고요. 그 모습이 너무 성실해 보여서 저도 모르게 한참 동안 바라보고 있었어요. 기사님이 제가 서 있는 걸 보시고는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당황스러워하시면서도 고개를 숙여 인사하셨어요. 저는 그 순간이 너무 귀여우셨어요. 항상 침착하시던 분이 그렇게 당황하시는 모습 말이에요. 일찍 나오셨네요. 기사님이 먼저 말을 걸어주셨어요. 저는 그 한마디에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네, 날씨가 좋아서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더 말하고 싶었지만 뭘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그날부터 저는 조금씩 일찍 나가기 시작했어요. 기사님과 조금이라도 더 시간을 보내고 싶었거든요. 물론 대화다운 대화는 나누지 못했지만 그분이 일하시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그분을 지켜보면서 알게 된 건 기사님은 정말 세심한 분이셨다는 거예요. 승객 한 명 한 명을 신경 쓰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거든요. 어느 날은 지팡이를 짚고 계신 할아버지가 타셨는데 기사님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할아버지를 부축해드리더라고요. 그리고 안전하게 앉으실 때까지 기다리셨어요. 또 다른 날에는 어린아이가 울고 있었는데 기사님이 백미러로 그 모습을 보시고는 에어컨 바람을 조절해 주시더라고요. 아이가 덥다고 울고 있다는 걸 눈치채신 거였어요. 그런 작은 배려들을 보면서 저는 이분이 얼마나 따뜻한 마음을 가지신 분인지 알 수 있었어요. 기사님은 정말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갖고 계시는 분이었어요. 버스 외부도 매일 닦으시고 타이어 상태도 확인하시고 심지어 엔진 소리까지 귀 기울여 들으시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분이 얼마나 책임감 있는 사람인지 알 수 있었어요. 어느 날 아침에는 특별한 일도 있었어요. 제가 감기에 걸려서 마스크를 쓰고 버스에 탔는데 기사님이 제 상태를 눈치채신 거예요. 그리고 평소보다 더 부드럽게 운전해 주시더라고요. 급브레이크도 안 밟으시고 코너도 천천히 돌아주셨어요. 제가 아프다는 걸 배려해 주신 거였죠. 그런 기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점점 더 마음이 끌렸어요. 하지만 동시에 현실적인 고민도 깊어졌습니다. 저는 곧 스위스로 돌아가야 했거든요. 계약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회사에서 긴급하게 부산 출장을 가야 한다는 연락이 온 거예요. 사흘 동안 부산에 머물러야 했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이상하게도 아쉬운 마음이 들었어요. 사흘 동안 기사님을 못 본다는 게 그렇게 아쉬울 줄 몰랐거든요. 부산에서의 사흘은 정말 길게 느껴졌어요. 일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지만 마음 한편이 계속 비어있는 느낌이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습관적으로 버스 시간을 확인하다가 제가 지금 부산에 있다는 걸 깨닫곤 했죠. 그리고 이상한 일이 하나 더 있었어요. 부산에서 버스를 탈 때마다 자꾸 기사님과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기사님은 이렇게 하지 않으셨는데 이런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이미 그분을 우리 기사님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걸요. 부산에서 돌아오는 날 저는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났어요. 그리고 오랜만에 기사님을 볼 생각에 설레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어요. 화장도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 써서 했고 옷도 예쁜 걸로 골라 입었어요.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7호선 버스가 나타났습니다. 기사님이 문을 열어주셨을 때 저는 그분의 표정에서 뭔가 다른 걸 느꼈어요. 평소보다 조금 더 따뜻한 눈빛이었달까요? 며칠 안 보이셔서 무슨 일 있으신 줄 알았어요.
기사님이 먼저 말을 걸어주셨어요. 저는 그 순간 정말 놀랐어요. 기사님이 제가 없었다는 걸 알아차리셨다는 것, 그리고 걱정까지 해주셨다는 것. 부산 출장이 있었어요. 저도 자연스럽게 대답했어요. 그리고 기사님이 살짝 미소를 지으시는 걸 봤어요. 정말 작은 미소였지만 저에게는 큰 의미였어요. 다행이네요. 건강하게 돌아오셔서. 그 한마디에 제 마음이 얼마나 따뜻해졌는지 몰라요. 누군가 제가 없는 동안 저를 생각해 주었다는 것, 그리고 돌아온 저를 반겨주었다는 것. 이런 감정이 이렇게 소중할 줄 몰랐어요. 그날부터 저와 기사님 사이에는 미묘한 변화가 생겼어요. 여전히 긴 대화를 나누지는 않았지만 서로를 의식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기사님도 제가 타실 때 조금 더 오래 기다려주시고 내릴 때도 안전하게 가세요라는 말을 조금 더 따뜻하게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확실하게 깨달았어요. 제가 이분을 좋아하고 있다는 걸요. 단순한 호감이나 감사함을 넘어서 정말로 마음을 주고 있다는 걸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어요. 이런 감정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곧 스위스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도 문제였고, 무엇보다 기사님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전혀 알 수 없었거든요. 그럼에도 저는 매일 아침 버스를 탔어요. 기사님과의 짧은 만남이 제게는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리고 마음 한편으로는 기도했어요. 이 시간이 조금 더 길어지기를, 이 감정을 조금 더 간직할 수 있기를. 하지만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고 저는 점점 현실과 마주해야 했어요. 곧 이 모든 게 끝날 거라는 걸 알면서도 저는 매일 그 버스에 올랐어요. 마치 시간을 붙잡고 싶어 하는 것처럼요.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제가 스위스로 돌아가야 하는 날이요. 계약이 모두 완료되었고 더 이상 한국에 머물 이유가 없었어요. 회사에서는 이미 항공편까지 예약해놨죠. 마지막 밤 저는 호텔방에서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봤어요. 내일이면 이 모든 게 추억이 될 거라는 생각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한 달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짧게 느껴질 줄 몰랐어요. 저는 그날 밤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계속해서 기사님 생각만 났거든요. 내일 아침이 정말 마지막이라는 생각에 뭔가 특별한 인사를 해야 할 것 같았어요. 하지만 뭘 어떻게 해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았죠. 새벽이 되어서야 저는 결심했어요. 마지막 날이니까 평소보다 더 일찍 나가서 기사님과 조금이라도 더 시간을 보내자고요. 그리고 용기를 내서 감사 인사라도 제대로 드리자고요. 아침 6시, 저는 평소보다 1시간 일찍 호텔을 나섰어요. 정류장에 도착하니 아직 아무도 없었어요. 조금 기다리니까 기사님이 오셨어요. 저를 보시고는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오늘은 정말 일찍 나오셨네요. 네. 오늘이 마지막이라서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기사님의 표정이 조금 변하는 걸 봤어요. 뭔가 아쉬워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안타까워하시는 것 같기도 했어요. 스위스로 돌아가시는군요. 네. 일이 끝나서요. 우리는 잠시 말없이 서 있었어요. 아침 공기가 차가웠지만 저는 전혀 춥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이 따뜻했죠. 한 달 동안 정말 감사했어요. 저는 용기를 내서 말했어요. 평소 같으면 절대 하지 못했을 말이었죠. 제가 더 감사했습니다. 항상 예의 바르게 대해주셔서. 기사님도 정중하게 대답해 주셨어요.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뭔가가 있었어요. 조금 더 따뜻하고 조금 더 진심이 담긴 것 같았어요. 다른 승객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저희의 특별한 시간이 끝나가고 있었죠. 버스가 출발할 시간이 되었고 저는 평소 자리에 앉았어요. 그날 버스 안은 평소와 똑같았어요. 사람들은 각자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고 아무도 제 마음을 알지 못했죠. 하지만 저에게는 모든 게 다르게 보였어요. 이 풍경을, 이 소리들을, 이 모든 순간들을 마음에 새기려고 했어요. 회사에 도착했을 때 저는 평소보다 천천히 일어났어요. 최대한 이 순간을 길게 만들고 싶었거든요. 버스에서 내리면서 기사님과 마지막 인사를 나눠야 했어요.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안전운전 하세요. 감사합니다. 스위스 가셔서도 건강하시고. 기사님이 잠시 말을 멈추시더니 조금 망설이시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나서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다음엔 관광으로 오세요.
그 한마디에 제 마음이 얼마나 벅찼는지 몰라요. 기사님도 저와 같은 마음이셨구나. 다시 만나고 싶어 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꼭. 다시 올게요.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리고 버스에서 내렸죠. 뒤돌아보니 기사님이 저를 바라보고 계셨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버스가 떠나는 걸 지켜보면서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제 마음 한편이 그 버스와 함께 떠나가는 것 같았거든요. 그날 하루는 정말 길게 느껴졌어요. 마지막 업무 정리를 하면서도 계속 아침 일만 생각났어요. 기사님의 마지막 말씀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죠. 다음엔 관광으로 오세요.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한 달 동안 매일 지나다녔던 길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추억이 될 거라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어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많은 생각을 했어요. 스위스로 돌아가면 다시 예전의 삶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화려하지만 공허한 일상, 조건부 관계들, 계산적인 만남들. 하지만 이제 저는 달랐어요. 진짜 따뜻함이 뭔지 알게 되었거든요. 기사님과의 한 달은 제게 큰 변화를 가져다 줬어요. 사람을 믿는다는 것, 조건 없이 누군가를 좋아한다는 것, 그리고 작은 배려가 얼마나 큰 감동을 줄 수 있는지. 이 모든 걸 배웠거든요. 스위스에 도착해서도 저는 계속 한국을 그리워했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 버스와 그 기사님을 그리워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습관적으로 버스 시간을 확인하다가 제가 지금 스위스에 있다는 걸 깨닫곤 했죠. 회사 일상도 예전과 달라 보였어요. 동료들과의 만남에서도 비즈니스 파트너들과의 회식에서도 계속 한국에서의 따뜻했던 경험과 비교하게 되더라고요. 모든 게 계산적이고 형식적으로 느껴졌어요. 진심이 담긴 배려를 경험해본 후라 그런지 겉으로만 완벽한 예의들이 공허하게 다가왔거든요. 특히 아침마다 전용차를 타고 출근할 때면 더욱 그리웠어요. 운전기사는 완벽하게 예의를 차렸지만 기계적이었어요. 정승호 기사님처럼 진심 어린 관심은 없었죠. 그때서야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에서 경험한 그 따뜻함이 얼마나 특별한 것이었는지를요. 친구들은 제 변화를 눈치챘어요. 평소보다 조용해졌고 사교 모임에도 소극적이 되었거든요. 어느 날 가장 친한 친구가 물어봤어요. 엘리제, 한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 너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아. 저는 그때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제 마음을 털어놨어요. 기사님 이야기를, 그 한 달 동안의 경험을 모두 말했죠. 친구는 처음에는 믿기 힘들어했어요. 제가 그렇게 평범한 사람에게 마음을 주었다는 게 신기했나 봐요. 그런데 그 사람 이름도 몰라. 연락처도 없고. 그냥 정승호라는 이름만 알아요. 버스 기사님이시고. 그게 전부예요. 친구는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제 진심을 느꼈는지 더 이상 말리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확신한다면 다시 가봐. 후회하지 말고. 그 말이 제게 큰 용기를 주었어요. 망설이고 있던 마음을 굳히게 해주었거든요. 몇 주가 지나고 몇 달이 지났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확실해졌죠. 저는 정말로 그분을 사랑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어요. 다시 한국에 가기로요. 이번에는 정말로 관광으로, 그리고 제 마음을 전하러요. 회사 일은 핑계였고 진짜 이유는 그분을 다시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여행 계획을 세우면서도 떨렸어요. 그분이 아직 그 버스를 운전하고 계실까? 저를 기억하실까? 혹시 다른 노선으로 옮기셨다면? 온갖 걱정이 들었지만 그래도 가보고 싶었어요. 6달 후 저는 다시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맡겼어요. 이번에는 두려움보다 설렘이 더 컸어요. 그분이 저를 기억하실지 반가워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제 마음만은 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마치 집에 돌아온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한국의 공기, 한국의 소리들, 모든 것이 반가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분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어요. 호텔에 체크인하고 나서 저는 바로 그 정류장으로 향했어요. 다음날 아침을 기다릴 수가 없었거든요. 정류장에 서서 7호선 버스를 기다렸어요. 여러 대의 버스가 지나갔지만
그분은 보이지 않았어요. 혹시 시간이 바뀌었나 싶어서 다음날 아침 일찍부터 기다렸어요. 그리고 드디어 익숙한 얼굴을 봤어요. 정승호 기사님이 운전석에 앉아 계셨어요. 제 마음이 얼마나 뛰었는지 몰라요. 6달 만에 보는 그분의 모습은 여전했어요. 그리고 저를 보시더니 깜짝 놀라시는 표정이었어요. 이번에는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그분 덕분에 저는 진짜 사랑이 뭔지 알게 되었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라는 걸요. 그 사람은 여전히 제 이름을 모르겠지만, 저는 그 이름을 평생 기억할 겁니다.